기자 수첩 보러 갑니다. 권영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Y뉴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거를 두고 지금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국정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는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왜 점점 커지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세월호의 일상적인 업무용 노트북에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이게 실체가 뭔가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2달여가 지난 6월 24일에 침몰해 있는 세월호 선내에서 노트북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곧바로 노트북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뒤에 데이터 복원 전문 업체를 지정해서 노트북의 내용을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게 복원된 게 지난 금요일 25일인 겁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그 파일 중에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그 이름의 파일이 있었고요. 예. 그 파일을 열어보니까 2013년 지난해 2월 27일에 작성된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사항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아, 그럼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말 국정원이 지적한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슨 카페에 있는 냉장고의 팬이 불량하다, TV가 부족하다, 화장실 환풍기 도색 작업 등등의 내용들도 있었고요. 예. 심지어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 작성 제출,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등의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아니, 국정원에서 왜 세월호에 있는 냉장고까지 관련하나요? 이게 배 주인이나 선주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아닌가요? 사실 그 문건대로만 보자면은 이게 국정원이 정말 한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면서 동시에 국정원이 여기에까지 관여했다면은 이 배 주인이 국정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문건에 국정원이 직원들의 휴가 계획서, 수당 보고서 작성 제출까지 포함됐다면서 이런 정황은 세월호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정치연합의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나 1000톤 이상 선박 중 세월호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가 있는 걸 보면은 소유관계 비슷한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개입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1000톤 이상 선박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죠. 17척. 예, 17척이라고 발표가 그 중에 있었는데. 한 척만 보고책에 적혀 있습니다. 예. 또한 야당 의원들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건을 누가 작성한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핵심이죠. 이제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냐. 아무래도 청해진 해운의 관계자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노트북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들은 선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보인다. 예. 다만 노트북의 사용자가 누군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트북의 사용자가 누군지 또는 이 사용자가 어떤 경위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가 확인된다면은 국정원이 정말로 실제 소유주인지 아니면은 세월호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원은 취재해 보셨습니까? 국정원은 실제 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정원 관계자는 실소유주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0가지의 지적사항은 유관기관 지적사항이거나. 유관기관이요? 예. 6개의 기관이 점검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세월호 자체의 작업사항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관계자가 내부 작업 예정사항을 기재하면서 여러 기관이 지적을 하니까 대표적으로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한 것 같다면서 문건 작성자를 찾으면 확인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지적하니까 대표적이라면은 국정원도 지적하긴 한 거네요? 국정원이 100가지 중 4가지는 국정원이 지적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4가지는 했군요. 예. 그럼 이러한 그 해명이 오히려 좀 의혹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요. 국정원이 의혹이 제기되면 처음에는 부인하거나 발뺌을 하다가 가족 대책위나 야당에서 자료를 제시하면 그제서야 다시 해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정원이 국정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25일과 27일 두 차례 보도 자료를 내가 해명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25일 보도 자료에는 3월 18일에서 20일 사이 보안 측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27일 보도 자료에는 이 보안 측정을 하기 전에 2월 26일과 27일 세월호를 방문해서 미비점 등을 사전 점검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입장이 조금 달라지죠. 네, 달라지는 게 야당이나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맞게 다시 해명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가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국정원 기관 보고 때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보고가 없다가 이 문건이 공개가 되니까 2월 26일, 27일 예비 사전 점검을 했다. 이런 자료를 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뒤늦게 뒷북 해명을 하다 보니까 국정원이 계속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가족 대책의 의혹 제기와 국정원의 해명 내용이 좀 다른데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가족 대책위의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나타내는 문건이 드러난 만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의 해명대로 이런 사전 점검이 있었냐 여부가 제일 일단 관건인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기관들이 국정원 관계 사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항만공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했는데 대테러 점검 차원에서 세월호 보안 점검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지적을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지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당시에는 선박 개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원의 해명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다만 국정원의 해명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건을 작성한 선원을 밝혀내서 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국정원의 지적 사항이 정말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예. 자,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네. 다른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혹 더 소개해 주실까요? 야당에서는 세월호 3대 미스터리를 제기하고 있죠. 예. 새정치연합이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그리고 유병헌 사망 괴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를 세월호 참사 3대 미스터리로 규정하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미스터리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이 부분인데 예.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0톤 이상의 국내 여객선 중 유일하게 세월호만이 해양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밝혀져야 한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유명한 사망 괴담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 사망 장소가 어디인지도 오리무중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유명한 미스터리를 직접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 대통령의 감춰진 7시간 미스터리도 의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여기 한 가지 더 의혹을 추가하는데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왜 갑작스럽게 경질됐냐 하는 겁니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 신뢰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경질을 한 이유가 뭐냐. 세월호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꼭 밝혀야 한다. 이런 의문인 겁니다. 예. 철저한 진상규명이 왜 필요할지 알 것 같군요.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